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환율, 부동산, 채권, 증시, 돈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네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먼저 국채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환율이 내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와 환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차차 하겠습니다. 국채 실물입니다. 잠깐 국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의 차트입니다. 대략 20년 이상을 금리 중심으로 세운 것이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3년물이죠. 현재 금리의 기준입니다. 회사채 3년물인데 20년 전 이전의 금리 기준이었으나 오래전에 이미 국고채 3년물의 그 금리 기준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주요 지수들입니다. 양대 시장이라고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그리고 원자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내리고 유가를 제외한 원자재는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장에서는 환율이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반도체 DDR3 2GB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미 국채는 내렸습니다. 일본 국채는 올랐습니다. 관련 설명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세계 주요 증시와 국내 증시 관련입니다. 다우지수는 음봉이었으나 고점에도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장입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 금리는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원리는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니케이는 내렸습니다. 일본 채권금리 금리가 올랐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구성원들로 한국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산운용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볼 수 있었던 환율 전광판입니다. 증권회사 객장에도 있었죠. 비슷한 것이. 이건 아니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환전 시기 언제 빼가는 것이 좋을까? 그 결론은 그 답은 환율이 낮을 때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은 원화를 가지고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는 경우 동시기의 코스피는 0.203% 정도 하락을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녹색 부분이 아닌 노란색 부분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원리와 서로 상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20년도 전의 것이라 무리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원화와 외국 달러를 서로 교환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환율, 주가, 자금 유출입은 동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바로 전에 나왔던 이거. 싱크로나이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0년도 전에 주가가 부동산에 1년 반, 즉 18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시성이 강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는 오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원리는 맨 마지막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강아지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부동산이 주인이고 환율이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연관입니다. 4년 전 자료입니다만 방향이 반대네요. 금리가 내리면 환율은 내려야 하는데요. 그 뒤에 설명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논외의 결과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치하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은 함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구 결과는 주식의 흐름과 채권, 부동산의 흐름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경제 순환 단계에서 따른 투자 대상표입니다. 뒤에 나올 우라가미 구미호의 사계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설명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양입니다. 더 단순화된 모양인데요. 현재는 C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계로는 유명합니다. 비교적 얇은 노란 표지의 책을 예전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네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리표입니다만 부족하죠. 설명이. 이 표도 자세하긴 하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현재는 역실적 장세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정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환율, 부동산, 채권, 증시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결고리의 핵심은 유가증권입니다. 환율도 채권도 증시도 모두 유가증권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원화라는 유가증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렸을 때는 유가증권의 가치는 올라가겠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유가증권, 즉 원화라는 유가증권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다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라는 유가증권 값은 내립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할인폭이 더 커지겠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은 내립니다. 환율이 내리면 유가증권의 유가증권도 같이 오릅니다. 환율이 내렸을 때는 유가증권 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문제는 유가증권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포인트. 유가증권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돈의 흐름은 동시적입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내리고 채권은 오르고 하면 증시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유가증권의 값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증권시장에 나간 돈들은 곧바로 동시간적으로 외환시장을 통해 국내에서 국외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이 움직이는 이 네 가지 섹터에는 없다고 정리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네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율, 부동산, 채권, 증시입니다. 이거 외에는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